내면에 보면 이러한 글들이 있습니다. 즉 도산 안창홍 그리고 김구루의 일심구국 한 마음으로 나라를 구했다 하는 글, 반도정신 백산기상으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글입니다. 뒤에 춘원이 이순신에 대한 소설을 쓸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순신에 관해서는 옛날에 소년이란 잡지에 우리 영웅 충무공 이순신이라는 신체시를 내가 쓴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일제감정기에 춘원이 어떻게 이순신을 선양했는가 하는 점을 한 4단계로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상당히 주의를 해서 보아야 할 것은 일제강점기라는 시기입니다. 바로 이 시기는 학교에서 우리 말과 글, 역사를 배울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가장 싫어할 우리의 영웅을 칭송했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모범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우리 땅에서는 민족이 이처럼 이순신에 대한 역사를 알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그의 노력은 더욱 빛나고 위험하고 또 애국적인 시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춘원은 시에서 우리 영웅 이순신을 소년이라는 잡지에 실었습니다. 무려 64수나 되는데 앞에 보면 명월포에 밤이 깊었도다, 연일 고전에 피로한 장사들은 깊이 잠들고 콧소리 높도다. 그 다음에 생략하고 청구의 낙원으로부터, 청구는 우리나라죠, 큰 사명을 다할 때까지 찬양하고 노래하리라. 우리 영웅 충무공 이순신. 그러니까 아주 초기부터 충무공에 대해서 대단한 숭배와 관심을 가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충무공의 유적지, 전적지를 답사하고 신문에 연재한 겁니다. 춘원은 당시 동아일보의 편집국장으로서 1930년 5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온양에서 출발해서 이순신의 전적지 목포, 여수, 벽파진, 통영, 한산도, 고금도 등을 답사하고 5월 21일부터 8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시 이순신의 존재를, 이순신의 전쟁을 알지 못하던 우리 민족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 성과이고 또한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그는 이 글에서 민족의 은인이고 민족혼의 조상으로서 숭배하는 마음을 숨길 수가 없어서 고금도에 가서는 대단히 울분을 토합니다. 왜냐하면 고금도에 가니까 사당이 있는데 그 사당은 이순신 사당이 아니라 관운장을 모신 관악묘였습니다. 이 관악묘의 한 구퉁이에 이순신을 모셔놓은 것을 보고 대단히 비통해서 탄식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는 고금도에서 이 꼴을 보고 고금의 역사를 생각하니 비분으로 가슴이 터질 것 같다. 자기 조상을 낮추고 남을 숭배하는 우리들을 낳은 조선을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썼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춘원을 비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음으로 유적 보존 사업과 현충원의 재건에 크게 공헌했다는 점입니다. 원래 숙종 32년에 즉 1706년에 현충원이 온양에 설립이 됩니다. 그러나 1863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를 통해서 결국은 철폐되기 때문에 그 당시 1930년대는 현충사가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930년 후손이 위토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충무공의 묘역과 위토 전체가 경매 처분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진 빚은 2,100원 정도였습니다. 당시 액수로서. 이에 동아일보는 대단히 분개하면서 우국지사들이 모여서 충무공 유적 보존을 해야 된다는 모금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 모금운동의 결과 우리나라 전역 또는 외국에 있는 우리 민족들이 다 호응을 해서 16,000여 원의 모금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보존회는 1931년 6월 11일 이 돈을 가지고 빚을 갚고 다시 위토와 묘역을 찾고 그 나머지 돈으로서 충무공 고택 옆에다가 현충사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현충사는 대원군 서원철폐로 없어졌고 당시에 현충사가 새로 지어진 겁니다. 이를 주도한 것이 인사들은 일제당국의 압박과 내사를 받았으니 그 당시 편집국장으로서 이를 언론을 통해서 주도한 춘원에 대한 입장은 어떠했겠습니까? 다음은 마지막으로 춘원의 장편소설 이순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931년 6월 26일에서 32년 4월 3일까지 무려 178회에 걸쳐서 춘원은 동아일보에 이순신을 연재합니다. 순 우리글로 연재한 것은 당연하죠. 그래서 31년 5월 23일에 소설에 대한 예고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눈물겨운 이 기회에 거룩한 감격으로 우리의 충무공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그 강산, 그 인물과 그 기록, 그 모양을 이 강산에 그대로 재현시키려 합니다. 참으로 그 기계와 뜻이 대단함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에 작자의 말, 그러냐 글을 쓰는 사람의 말에서 얘기하는 것도 우리들의 가슴을 찡하게 합니다. 내가 진실로 이순신을 숭배하는 것은 그가 자기 희생적이며 누구를 떠올리거나 누구를 내리깎는 점이 없이 끝없는 충이 때문입니다. 그냥 많은 소인배들이 자기를 모함하거나 말거나 군주가 자기를 총애하거나 말거나 일의 승산이 있거나 말거나 자기의 의무라고 믿는 바를 위해서는 죽는 날까지 변치 않는 그의 충의의 인격을 숭앙합니다. 참으로 핵심을 찌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충무공은 그 당시 많은 그 유학자들 또는 권세가들로부터 또는 국왕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거의 극형에 이를 뻔하기도 한 점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설을 마치면서 그는 마지막 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순신은 선무 1등 공신이 되었다.
그러나 그까짓 것이 무엇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동포들이 그를 제사 지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적을 보면 도망치기에 바빴던 무리들이 정권을 잡아서 300년 호화로운 꿈을 꾸는 동안 우리 강산에는 나무가 없어지고 강에는 물이 마르고 백성이 가난해졌지 않습니까? 그가 돌아간 지 334년 4월 2일에 조선 500년의 처음이요 나중인 큰 사람 이순신. 나는 그를 진심으로 그리고 그의 슬픈 인생을 그립니다. 그리고 충무공이라는 말과 왕과 그 당시 썩어빠진 무리들이 준 이름보다는 이순신이라는 그 이름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이것이 178회 마지막 회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작년 2022년에는 문화재청에서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 예고한 것이 그 당시 현충사 중건을 위해서 그 헌금을 했던 사람들, 모금에 참여했던 사람을 찾아서 그 후손들에게 감사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의미 있는 역사적 일이지요. 작년이 바로 그 중건 6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괴산의 윤기옥 할아버지 64세는 우리 할아버지의 뜻깊은 참여로 그러한 국가의 중요한 역사적 뿌리를 찾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도 썼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준원은 모든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은 어린아이에서 어른까지 그 당시 준원이 살았던 1931년 30년대 초 일제감정기 학교에서는 우리 말과 글과 역사를 배울 수 없던 시기 우리 민족에게 준원의 모습이 거의 이순신의 모습이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시기 그의 전적지를 답사하고 현충사를 짓는 데 기여하고 또 178회의 소설을 통해서 이순신을 선양시킨 공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아마 불멸의 공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준원을 비판하는 어떤 사람일지라도 아마도 이순신을 선양한 이 문제만큼은 부정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원 연구학회에서는 37책의 그 준원 전집을 내고 있는데 바로 작년에 그 전집 중에 이순신이 태학사에서 나왔습니다. 450여 페이지가 되는 이 책은 준원의 원래의 그 저서를 요즘에 쉬운 말로 다시 바꿔서 쓴 귀중한 출판적 성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도산 안창호 그리고 준원 충무공 이순신 자기가 숭배하는 두 인물에 대한 준원의 대작이고 또 역사적인 공적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